예, 뉴스와이드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단식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패스트트랙 통과 저지 그리고 국정 실패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건데요. 2달 전에 삭발했고 이제 단식 투쟁. 당 안팎에서도 갑작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겨울의 삭풍을 생각하며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추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셔서 격려해 주실 오셔서 격려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오세요. 오늘 너무나 큰 일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정말 큰 박수를 드립니다. 국민의 편에서 단식을 해주십시오. 정치 국회에서 단식은 편히 앉으세요. 이미 끝났습니다. 너무 고생 많습니다. 담요 좀 갖다 드릴까요? 담요. 뭐 잠바가 있을 거야? 네, 잠바나 담요. 그게 좀 있으셔야지 한 두세 시간 버티시려면. 담요 없죠? 됐어요. 담요도 가져오고 여기 네, 무릎 담요 갖다 드릴게요. 아니 다 이거 있어. 다 있습니다. 담요가 다 있어요. 네, 저희는 다 있어요. 네. 잠그시고 무릎 담요 하나 하시고. 장갑 너무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먼저 단식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 뭘 노리는 것일까 이게 궁금한데 한번 그 부분에 관한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의원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된 선거법 문제 또 공수처 법안 문제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었는 텐데요. 제가 상당한 위기의식이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 지난달 말부터 보수 언론 특히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신경을 쓰는 보수 언론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비판조를 보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당 해체 문제까지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최병렬 지금 황교안 대표 예. 입장에서 보면 지금 황교안 체제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확산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김세연 의원의 그 불출마 더불어서 지도부 전체와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이제 거의 강력한 폭탄투와 같은 이제 메시지가 있었었고 그런다고 봤을 때에는 내가 나서서 뭔가를 지금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이러한 절박함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서 연장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 안 된다. 그리고 공수처법 안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국회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뭐 바로 내일 모레의 문제이고 적어도 이제 그 선거법 문제와 공수처법 문제는 올해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입니다. 예. 12월 9일까지면 그때까지는 사실은 단식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꽤 긴데요. 그럼 19일이 되는 거죠. 예. 예. 어떻든 12월 9일까지는 그 법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될지 말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아닌 다른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 발휘가 필요한데 오늘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지금 미국 워싱턴으로 갔죠. 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는데 어떻게 지금 단식을 계속 버텨나갈 수 있을까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저도 사실 요맘때쯤 단식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힘들죠.
추우면 더 결국은 힘듭니까? 더 힘들죠. 체온이 떨어지니까. 예. 그렇지. 최병렬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대표로서 단식을 열흘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단식을 해가지고 관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는 아주 특이하게 2016년 9월 달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다가 예. 결국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서 7일 만에 그냥 단식을 풀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하나라도 관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고 어쨌든 지금 대표가 뭐 단식하는 것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 장외에서 투쟁보다는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도 비판적이지만 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야당들을 설득하는 문제. 예.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아주 큰 현안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예. 오영식 의원 아까 최재성 의원도 당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거의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여당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는 예. 것 자체는 뭐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게 분명하죠. 근데 이전에 그 보수 대통합을 제안할 때도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좀 시점과 방식에 있어서 좀 뜬금없게 느껴지는 게 솔직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박명호 사무총장은 이거를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말이 오히려 역으로 이게 정치공학적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거는 부정할 수 좀 없습니다. 단식하는 게 정치 행위지 뭐 그러면 뭐 그럼요. 어떻게 분석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누구나 지금 다 공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사실 많은 좀 문제제기와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지금 27일 날은 선거법이 부의될 예정이고 12월 3일 이후로는 지금 국회의장께서 본회의에 이 공수처법을 부의하겠다고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뭔가 당 대표가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좀 몰려 있었죠. 그 와중에 또 당내에서는 삼선의 김세현 의원이 또 인적 쇄신을 위해서 강도 높게 또 당에 비판을 한 이런 시점에서 대표가 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예. 하나의 돌파구적인 그 카드로서 고역지책으로 이러한 단식을 취한 것 같은데 이러한 그 제1야당 대표의 이러한 단식과 같은 행태를 결정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단히 공감하고 아 그래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 예. 그러한 국민들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지금 제1야당 대표의 결정 아닌가 행동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기남 소장은 좀 들으면 고개가 끄덕거려질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려나? 그 뭐 지금 좀 전에 오영식 의원께서도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약간 뜬금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금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국민도 국민이지만 저는 지지자들조차도 이 시기에 웬 단식 투쟁이냐라는 이제 그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뜬금없다는 반응이 대체적이지만 제1야당 대표가 이 추운 겨울에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는데 그걸 또 자꾸 뜬금없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물론 그렇죠. 뭐 예. 지나치게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니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대부분이 황교안 대표가 실제로 목숨 내놓는 투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결국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저는 우선 당장은 당내에 어떤 사퇴는 없다. 소위 이른바 김세현 의원이 좀 전에 출연해서 얘기했습니다만 혁명적 물갈이를 하려면 당을 이른바 해체 수준으로 가자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일시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라운드 제로 수준으로 당을 혁신하라겠더니 돗자리를 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정말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은 단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협상을 준비해야 될 때죠. 대타협을 준비해야 되죠. 이건 치밀한, 앞서 뭐 여러 의원들, 우리 정태근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자, 패스트트랙 착각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당이 어떤 전략과 전술로 임할 것인가, 이것들이 더 중요한 시기고요. 당장요, 21일 날, 내일부터 여야 5당이 하는 정치협상회의가 다시 또 가동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황교안 대표가 빠져나가버림으로 해서 협상의 틀 자체에서도 궤도를 지금 이탈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오히려 차라리 당대표직을 버리고 뭐 예를 들면 전국을 돌면서 민심 대장정에 나서겠다. 그리고 협상 문제는 원내대표에게 맡기겠다. 예. 뭐 이런 좀 절실함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고 싶은 뭐 그런 마음입니다. 예, 계속된 장외 집회 그리고 또 삭발했었죠. 이제는 단식 투쟁. 강경한 투쟁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단식 투쟁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사실 단식은 제가 해야 되는데 왜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살 좀 빼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 공통된 반응이 예. 뜬금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뜬금이 뭐냐면 그 쌀 같은 거 옛날에는 이제 일정한 저울 같은 게 없으니까 그 기준 가격을 뜬 금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뜬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뜬금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양반이 어떤 기준이 없다. 이런 이야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갑자기 단식 투쟁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발표 나기까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 단식 투쟁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심지어 청와대 앞에 분수대에서 단식을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거긴 또 할 수가 없는 장소예요. 심지어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그 일이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들 눈에도 이거는 참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식 투쟁을 할 시기가 아니고 금식 기도를 갖다가 하셔야 될 그런 시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 측의 패널들도 황교안 대표 단식 투쟁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된 강경 투쟁, 장애 투쟁, 왜 황교안 대표가 이런 길을 가는지 한번 그간의 과정들을 한번 보시죠. 오늘 출발하는 저의 민생 대상정, 위대한 국민 승리의 대상정으로 만들겠습니다.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펼쳐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자신과 한줌 정치 세력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단식으로 촉구합니다. 최경철 의원, 청와대도 좀 당황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는 오늘 별로 당황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번에 삭발을 할 때는 예. 그래도 강기정 정무수석이라도 나가서 왜 이러십니까? 좀 말리려고 했지만 지금도 강기정 수석이 갔답니다. 예, 갔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뭐 급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과정에서 그 출입 기자들한테 어떻게 갈 것이다. 예, 그리고 예. 이런 말씀을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몹시 걱정하고 계시다. 뭐 이런 것이 계속 날아왔는데 오늘은 사실 별 무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뭐 청와대가 간식도 돌리고 그랬습니다. 기자들한테. 어제 잘했다는 거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은 아니었는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별로 저 부분에 대해서 큰 충격을 그리고 청와대도 별 충격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 그만큼 그 황 대표의 수가 보인다는 거겠죠. 청와대가 보기에는. 황 대표가 저렇게 오늘 단식을 결행한 것은 정말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내용이죠. 당내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일요일 날 김세현 의원, 아까 나왔던 김세현 의원이 돌을 들고 가서 황 대표의 문을 부숴버렸죠. 사실 이것이 부숴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모든 언론이 일면에 받았었습니다. 김세현이 좀비라고 썼다. 당을 해체하라. 그러면서 황 대표의 리더십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죠. 예, 일단. 예. 그리고 나서 황 대표가 그 다음날 내 체제로 총선을 갈 것이다. 총선에서 패하면 내가 물러날 것이다. 예. 그러면서 보수 언론으로부터 또 강타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며칠 오면서 황 대표의 이미지가 굉장히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당의 리더십을 지키고 가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무언가 도화선을 찾아서 내가 폭발력을 일으켜서 나를 리더로 반드시 삼아야 되겠다는 당내의 메시지를 강하게 줘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는 있었겠지만 이것을 결국에는 결행한 것은 어젯밤에 국민과의 대화였다. 결국 명분이 하나 생겼다. 대통령께서 제1야당 대표가 요구했던 국정대전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하나 줬기 때문에 결국 리더십을 강하게 키우기 위한 황 대표의 결행을 도운 것인데 효용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글쎄요. 이것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고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지? 이러한 질문이 오늘 더 많았고 이 부분에서 황 대표께서 리더십을 지키지도 못했고 결국 황 대표가 그토록 비난하시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큰 메시지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좀 안타까운 행동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 단식을 결행을 했는데 그러면 단식을 중단할 명분은 또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까지는 연구가 별로 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일단 황 대표는 무기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정태근 의원께서는 12월 9일이 국회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죠. 권혁기 관장은 오늘 단식 어떤 시각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박찬주 전 대장 영입 실패 등 당내 리더십 위기가 이제 있었죠. 그 리더십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 게 보수 통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 변혁그룹이 황교안 대표의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의구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당내 친박그룹의 노골적인 반대로 당내 통합의 추동력 확보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승부수로 띄웠던 보수 통합이 실패로 돌아갈 시에 책임 공방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졌었는데 일단 이것을 비껴가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대통령을 걸어서 단식에 돌입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수사로 인해서 두 법안의 부기와 본회의 표결 상정이 곧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제 한국당은 수사 때문에 물리적 저지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인 협상력을 발휘해서 두 법안의 수정안을 관철시키던가 아니면 반대하는 야권 연대로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폐지라는 초강수로 무작정 반대만 해왔기 때문에 타 야당의 신뢰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결도 어렵고 물리적인 지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 당대표로서 이 위기 돌파 카드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거는 반문 단식 카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카드가 먹힐 것이냐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제1야당의 단식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들어줄 수 없는 카드를 던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소미아 종료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외교적으로 풀라는 여론이 높은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황 대표 손을 잡아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황교안 대표가 던진 이 승부수가
어떻게 종착역에서 성과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세 가지도 참 대통령이 나서기 힘든 조건이지만 더군다나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단식 투쟁하고 있는데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합시다. 또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사실은 그 청와대 회담 내지는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회담은 좀 어렵다고 예. 봐야 될 겁니다. 단 제가 이제 그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나 지소미아 협정 연장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사실은 저희도 명분을 찾기 전에는 쉽게 그것을 연장하겠다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강력하게 미국에서 요청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를 들면 내일 저녁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대통령한테, 우리 대통령한테 예. 이거 한번 제거해봐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대통령도 그거 검토할 테니까 방위비 문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맙시다. 예. 이렇게 하면서 혹시나 선회할 수 있는 것은 청와대에서 한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예, 이제 검토를 상상으로. 좀 해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트럼프 전화보다는 아베가 전화해서 수출 조치 처리할 테니까 지소미아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러면 좋고요. 예, 이왕 상상할 거면 예. 예, 오영식은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제1야당 대표로서 지금 저렇게 단식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촉구를 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황 대표가 지난 한 9개월 동안 제1야당 대표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본인의 리더십의 최대 위기 국면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비록 원외 인사기는 하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것은 현안으로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서 다른 야당들하고의 공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러한 부분들,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그냥 파기 안 된다, 반대한다, 종료 반대한다 이렇게만 주장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러저러한 정부나 내지는 대통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들을 뭔가 좀 촉구를 해서 야당 대표로서 뭔가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국회에서의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지금 단식으로 국회 본청 앞에 앉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그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한 황교안 대표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예.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이 점을 꼭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이고 명분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다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을 해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전합니다.